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전 세계 의료진이 모두 포기한 12살 딸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의사한테 제 딸의 생명을 맡기라고요. 이것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 마르틴 슈나이더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한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의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편견으로 가득했던 유럽 최고의 의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미국도 유럽도 모두 포기한 아이를 오직 한국만이 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휴머니즘을 발견한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이자 45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제 손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로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제 딸, 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엘라가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며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일 동안 엘라의 두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구토까지 시작되었고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MRI 촬영을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딸의 MRI 필름을 형광등에 대고 보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만성 뇌관 신경교종. 제가 평생 다른 아이들에게 진단해온 그 무서운 병명이 바로 제 딸에게서 발견된 거였어요. 의사로서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종양,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고 생존율은 10%도 안 되는 악성 종양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 제가 진단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아이는 많지 않았어요. 12살 딸이 제 얼굴을 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독일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라는 제가 정작 제 딸 하나 구할 수 없다니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의사라면서 우리 딸은 왜 못 고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의학 논문들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만성 뇌관 신경교종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든 논문, 모든 케이스 스터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치료 불가능, 생존 불가능, 완화 치료만 가능.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도 제 딸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 독일 최고의 의료진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미넨 대학병원, 함부르크 의대병원의 전문의들까지 모였죠. 마르틴, 이 위치의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해.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엘라는 방사선 치료로 6개월에서 1년 생명 연장이 최선이야.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 미안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독일 의학의 우수성이 제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일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례를 매년 50건 이상 접하지만 대부분 완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봐도 이런 종양의 완치율은 5% 미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엘라의 침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고른 숨소리. 그 소리가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만성 뇌간 신경교종으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의미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전 세계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까지 모든 곳에 문의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위치에 뇌간 신경교종은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종양은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완화 치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치료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뿐이었죠. 새벽 3시가 넘어 눈앞이 흐려지는 순간 컴퓨터 화면 한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빛났습니다. 뇌간 신경교종에 대한 실시간 MRI 유도 레이저 절제술 세브란스 병원, 서울, 한국.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실시간 MRI 유도 레이저 절제술이라는 수술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수술법이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논문을 읽어 내려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5건 연속 뇌간 종양 제거 성공, 실시간 MRI 가이드 사용, 24개월 추적 관찰 후 생존율 87%, 모든 케이스에서 주요 합병증 없음.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이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실시간 MRI로 뇌간을 1mm 단위로 레이저로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방법. 기존 수술로는 접근 불가능한 뇌간 깊숙한 부위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논문의 저자들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로만 알고 있었죠. 의료 기술이라고 하면 미국, 독일, 스위스를 먼저 떠올렸어요. 하지만 논문을 더 읽어보니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FDA가 한국 기술을 승인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의료 관광, 연간 50만 명 환자 돌파, 중동 왕족들, 복잡한 수술을 위해 한국 선택, 러시아 억만장자들, 유럽보다 한국 병원 선호, 한국이 이미 글로벌 의료 허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일본의 대형 병원들이 한국 의료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과거 의료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엘라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즉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엘라의 MRI 영상과 함께 긴급 상담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독일어로 번역된 상세한 안내문과 함께 말이죠. 이메일에는 국제환자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공항 픽업, 통역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 병동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수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김민석 교수의 소견이었어요. 동료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시아 의료 기술을 믿는다고 정말 확신해? 그들은 한결같이 만류했습니다. 독일 의사가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편견이 컸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경험이 충분할까? 언어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저에게는 딸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동료들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시도라도 해볼 수 있어요. 독일에서의 마지막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에서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독일에서도 어려운 수술인데 정말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엘라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여보, 여기서는 시간만 흘려보낼 수 없어요.
독일에서는 완화 치료뿐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출발 전날 밤, 엘라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나을 수 있어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희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엘라,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한국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 함께 힘내자.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게 처리되었고 공항 안내 시설도 독일 못지않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픽업 서비스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엘라 양 컨디션은 어떠세요?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며 엘라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물어보는 모습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보며 놀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운전기사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외국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오세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정말 좋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제 선입견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상가들,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독일도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서울은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할 때도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병원 방문이시죠? 필요하시면 통역 서비스나 교통편 도움드릴 수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한국이 의료 관광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더욱 놀랐어요. 초고속 인터넷이 독일보다 훨씬 빨랐고 온돌 난방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어요. 엘라가 바닥이 따뜻해요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안에는 독일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즉석에서 따뜻한 음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정말 24시간 편리한 사회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중동에서 온 가족이었죠. 우리 아들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성공률 7%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95% 성공률이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미국의 절반이에요. 시설은 오히려 더 좋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엘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뭔가 안심이 돼요. 그 순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체계적인 준비와 따뜻함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약된 시간에 맞춰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도 큰 편이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로비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건 국제진료센터에서 저희를 맞이한 코디네이터는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석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이 글로벌 의료 서비스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JCI 국제의료기관 인증, ISO 국제품질 인증, 그리고 미국 여러 병원들과의 협력 협정서까지. 더 놀라운 건 벽면 한쪽에 외국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우디 왕실에서 보낸 감사장,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편지, 일본 대기업 회장의 감사패,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된 편지들을 보니 정말 세계 각국의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석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첫 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교수님, 김민석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며 덧붙였어요. 하버드에서 3년간 연구했었고 스위스에서도 1년간 있었어요. 엘라의 MRI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김민석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실시간 MRI 유도 레이저 절제술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비슷한 케이스를 지금까지 15건 정도 해봤는데 13건에서 성공했어요. 성공률이 87% 정도 됩니다. 독일에서는 0%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8%라고 하다니 김민석 교수는 차분하게 수술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시간 MRI로 뇌관을 1mm 단위로 모니터링하면서 종양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현재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에요. 1시간 넘게 상담하면서 김민석 교수의 전문성과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라에게도 직접 걱정하지 마. 꼭 낫게 해줄게라며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김민석 교수가 저에게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교수님도 의사시니까 딸을 위해 여기까지 오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저희도 엘라를 제 딸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대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사전 준비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엘라를 위한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우고 독일과는 다른 창의적인 접근법들을 제시하더군요. 엘라의 뇌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기존 방법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김민석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의료진들의 높은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의 IT 시스템이었어요. 병원에서 앱 하나로 모든 예약과 진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도 받아볼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팩스와 전화로 예약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정말 디지털 강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수술날이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한국 가족들이 저희를 격려해 주었어요. 외국에서 오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들 정말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응원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실시간 MRI 유도 레이저 수술. 정말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엘라의 회복은 기적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첫날부터 의식이 또렷했고 2일째에는 아빠, 머리가 안 아파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3일째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림을 그렸고 일주일 후에는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회복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담 재활팀, 영양관리 전문가, 심리 상담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의 또 다른 면들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식당의 음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 환자를 배려해서 서양식 메뉴도 있었지만 엘라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했어요. 아빠,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독일에는 왜 이런 게 없어요? 김민석 교수가 들려준 한국 의료계의 현주소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이런 수술법을 배우러 작년에 하버드에서 의료진이 왔어요. 존스 홉킨스에서도 협력을 요청했고요. 미국 FDA 승인도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죠. 유럽에서도 곧 승인될 거예요. 독일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의료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의료 한류 정책이었어요. 정부에서 K-메디컬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죠. 특히 AI 진단,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엘라는 이제 한국 음식을 독일 음식보다 더 좋아했어요. 아빠, 독일 돌아가면 김치와 불고기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한국 문화에도 푹 빠져 있었어요.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까지. 아빠, BTS 콘서트 보러 가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막 때문에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더군요. 여보, 당신도 한국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아내도 한국 요리 클래스에 다니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독일 음식보다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엘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이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도 만들어줬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엘라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독일의 세계적 명예 마르틴 슈나이더는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새로운 의학의 가능성과 인간의 따뜻함을 발견한 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의사로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의료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절망적인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전 세계 환자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지금 엘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15살 소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세계 의료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보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의학 정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우리에게 생명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꿈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K의료의 세계적 위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호수였습니다.